지난 14일 북남의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이 쿠바와 수교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국가와 국가가 수교를 체결하는 것이 그리 특별할 것이 있겠냐마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한국과 휴전 중인 북한과 1960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형제국가니까요. 그래서 협상은 극도의 보안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북한에 알려진다면 엄청난 반발은 들을 보듯 뻔한 일이었고 자칫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과 쿠바 유엔 대표부는 외교 공식 편지를 교환하자마자 5분 뒤 공표해버렸는데 보안을 위해 분단위까지 맞춘 겁니다. 이런 사실을 전해들은 북한은 분명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쿠바는 김일성 시절부터 반미전선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회주의 동지국이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냉전 시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간 진행된 미소 갈등은 두 국가의 자존심 싸움을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은 쿠바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벌일 뻔도 했었는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습니다. 1961년 당시 소련 지도자 니키타 후르쇼프 서기장은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옹호하며 미국에 대한 군사 우위를 확보하고 서방국들과의 협상 카드로 쓸 목적으로 미국 포함해 쿠바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진행된 작전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출신 하버드대 교수이자 냉전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셰리 플로이는 자신의 저서 핵전쟁 위기에서 1962년 소련이 약 4만 3천 명의 병력을 쿠바에 배치했었고 미국이 우려하던 미사일뿐 아니라 핵탄두가 장착된 9개의 미사일을 설치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케네디 대통령은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철수를 요청했고 후르쇼프는 전면전이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 쿠바로 향하던 수송전단을 다시 불러들이며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더 큰 위협에 노출되기 시작했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면 반드시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도출되면서 무지막지한 핵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냉전시대 피크라는 80년대 미국은 2만 5천 개, 소련은 무려 4만 5천 개를 보유했으니 가히 지구 종말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냉전시대의 상징이면서 북한의 형제국이기도 했던 쿠바에 한국인 피가 흐르는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쿠바 중앙은행이 발행한 10페소짜리 지폐에는 놀라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수출품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가장 통용량이 많은 10페소 지폐 뒤에는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발전 설비 한 세트를 도안에 넣었는데 이 설비는 디젤 엔진 등 발전기 구동에 필요한 설비들을 컨테이너에 담은 소규모 패키지형 발전소입니다. 바로 현대중공업이 쿠바 전역에 설치한 약 500여 개 발전소 중 하나를 그대로 본따 그린 것이죠. 이 설비가 쿠바 전체 전력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는데 2006년 당시 발전설비 공사장에는 피델 카스트로 쿠바 평의회 의장이 직접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는 이 자리에서 쿠바도 빨리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격려했다고 하죠. 그런데 피델 카스트로 전해지지 않는 한국인에게 엄청난 호의를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체게베라가 주축이 되어 성공한 쿠바 혁명에는 한국인 한 명이 깊숙하게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2019년 12월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단편 다큐 영화의 특성상 큰 흥행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헤로니모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는 전우석 감독의 작품인데 그는 재미교포 변호사로 코트랍 뉴욕 무역관 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쿠바로 날아가 찌른 첫 영화죠. 그런데 그가 영화를 찍기로 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1959년 체게베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피델 카스트로는 집권칠 시 쿠바 내 모든 미국 자산을 국유화하면서 미국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1961년 1월 3일 미국이 국교를 단절하면서 양국은 55년간 적대 관계를 이어갔죠. 그러다 2014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양국 관계에 화사한 바람이 불자 전우석 감독은 쿠바로의 배낭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2015년 12월 28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합니다. 당시 그가 묵기로 했던 호스텔은 그를 픽업하도록 택시기사를 보냈는데 나는 한국인이고 할아버지가 이곳에 왔다는 택시기사 파트리샤 임의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초대받아간 택시기사의 집 거실에는 태극기가 걸려있었고 그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헤로니모 임은 2006년 사망했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들려준 헤로니모 임의 일대기는 영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영화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결과가 영화 헤로니모라는 작품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05년 5월 14일 일요일 오후 3시
전 31명의 조선인들은 낯선 바다색과 언덕 하나 없이 펼쳐진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긴 어린 임천택도 있었죠. 이 임천택이라는 인물은 후일 김구의 백범일지에도 등장하는 독립운동가인데 두돌도 지나지 않은 임천택은 어쩌다 배 타고 40일이나 걸려 12,000km 떨어진 낯선 땅으로 오게 된 걸까요? 뜨거운 사막에서만 자라는 식물 중 에네켄이라는 선인장 식물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강한 가시가 자라는 이 선인장을 우리는 용설란이라고도 부르는데 1905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1800년대 유럽 강대국들의 전 세계에 걸친 식민지 구축은 해운업을 발달시켰고 선박에 실은 물건을 고박하기 위해서는 질긴 밧줄이 필요해졌죠. 이 질기고 질긴 밧줄의 원료 중 최고는 단연 에네켄이었고 이 에네켄이 공장처럼 재배되던 곳이 바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였습니다. 1900년대 초 에네켄 재배로 떼돈을 멕시코 농장주들은 항상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이들에게 노동력을 공급하겠다며 나선 이가 영국인 이민 브로커 존 마이어스입니다. 처음 그가 이 노동력 공급 사업을 떠올렸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하와이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특유의 성실함과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도 군말 없이 머슴처럼 일했기 때문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의 만족도가 상당했으니까요. 같은 조선인이면 멕시코에서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즉시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래 멕시코 에네켄 농장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잡고 있었으나 노예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즉각 멕시코로 팔려가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출국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마이어스는 조선인들로 중국인들을 대체하기로 결심하고 일본의 인력 송출 회사인 대륙식민합장회사의 손을 잡고 조선 땅에서 모집 광고를 시작합니다. 4년 계약, 주택 무료 제공, 높은 임금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모집 광고를 조선 언론 곳곳에 냈고 의도적으로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묵소가는 1년 내내 따뜻한 그야말로 천국인데 몇 년 고생하면 평생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조선을 떠나 묵소가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던 조선인 1033명이 인천 제물포항을 떠납니다. 한시 2살도 되지 않은 어린 임천택을 품에 안은 그의 어머니도 배에 올랐습니다. 영국 상선 일포도는 38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 멕시코에 도착했는데 아이 2명과 어른 1명이 숨졌고 배에서 아이 1명이 태어나 총 31명이 도착했죠. 그들은 각각 25명씩 나눠 22개의 에네켄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도착한 그날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온화한 날씨라던 묵소가의 기온은 40도를 육박하는 지옥불이었고 친절할 것 같았던 농장주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씩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으며 잠시 허리라도 세울라치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채찍 세례를 쏟아부었습니다. 강하디 강한 에네켄의 가시는 조선인들의 숨과 발을 무참히 찔러 상처를 냈죠. 약속된 일당은커녕 그 3분의 1도 되지 않는 일당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식량도 주택도 자급자족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12,000km 떨어진 묵소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1905년 7월 29일자 황성신문은 멕시코 원주민 마야족의 노예 등급이 6등급인데 조선인들은 그보다 못한 7등급으로 가장 낮다. 아이를 팔에 얹고 등에 업고 길가를 배회하는 한국 여인들의 처량한 모습은 가축같이 보이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농장에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며 무릎 꿇리고 채찍이 쏟아지는데 살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낭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사설로 이영만리 타지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이겨낸 이들은 4년 뒤 1909년 5월 12일이 되어서야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대에 부풀기도 했지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하면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고국이 사라졌으니까요. 결국 지옥 같은 유카탄을 떠나 멕시코 곳곳으로 흩어진 조선인 중 약 274명은 다시 유카탄으로 돌아와 쿠바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는 임천택도 있었죠. 그가 바로 쿠바 한인 1세입니다. 18세 때 쿠바로 이주한 임천택은 결혼해 8남매를 얻었는데 그중 큰아들 헤로니모 임은 성격이 활달하고 머리가 비상했습니다. 그가 대학을 진학할 나이가 됐을 때 그의 부모님은 이민자라 쿠바에서 무슨 대학이냐며 진학을 반대했지만 이를 포기할 수 없던 헤로니모는 가출을 감행합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던 그는 고집스럽게 공부에 매진해 쿠바 한인 최초의 대학생이 됩니다. 마탄사스 종합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얼마 뒤 구속됐습니다.
왜냐면 당시 쿠바에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부패한 고위관리들이 긴급 구호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그가 비판 집회를 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함과 본인처럼 부당한 처벌을 받는 약자들을 돕겠다며 제대로 곧장 아바나 법대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가 바로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 집단의 이동을 뜻하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 곳곳의 디아스포라 중 가장 덜 알려진 것이 쿠바의 디아스포라인데 헤로니모는 어쩌면 모든 디아스포라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진출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카스트로와의 교본을 쌓은 그는 체게바라와 함께 지속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이어갔고 쿠바 공산당 정권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쿠바를 장악한 카스트로는 늘 헤로니모임을 옆에 두고 기약에 썼습니다. 경찰청 요원과 체게바라의 산업부 장관 시절 4년을 함께했고 산업부 차관 및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특수작전을 펼친 전국의 요원이기도 했던 헤로니모는 정부로부터 무려 9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1988년 퇴직한 그는 소도시 키테라스의 시장을 지냈고 1995년 광복 50주년 기념 한민족 대축전에 초청받아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로 죽을 때까지 한인 공동체 지도자로 헌신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인사회 재건을 위해 몸바쳤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로니모처럼 부모를 따라 쿠바로 온 한인 후손이 약 1200명이라고 하니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민해봐야 할 듯합니다. 한편 에네켄 농장에서 짐승 취급받으며 고생한 조선인들 그리고 쿠바로 떠난 한인들은 자신들의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들은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혹독한 노동으로 번 월급의 5%를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임천태 선생의 주도로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내는 등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만 조선에 살던 조선인 못지 않았죠? 김구의 백범일지에는 쿠바의 임천택으로부터의 독립자금 수수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근대 민족운동의 큰 지도자이며 또 뛰어난 민족주의 사상가로 알려진 도산 안창호 역시 약 1년간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09년 설립된 한인 동포조직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이던 그는 1917년부터 약 10개월간 에네켄 농장을 순방했죠. 낮에는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단련을 하며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는 일부 조선인들이 요령을 부리며 농장주를 속이자 어족이 한 단 묶는 것이 곧 나라 일이다라며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 농장주의 신용을 얻고 이후 노동규정을 만들어 농장주와 한인 간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화 헤로니모는 조국을 떠나 죽을 때까지 다시는 조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니갱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1000원이면 감상하실 수 있으니 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한번 감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